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규 표현식의 문자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들을 대괄호로 감싸면은 대괄호 안에 포함된 각 문자와 하나라도 일치하는 문자열을 매칭을 하게 됩니다. 이 대괄호 안에는 뭐 이런 알파벳 문자, 숫자, 그다음 특수 문자, 뭐 어떠한 형태의 문자든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문자를 우리 이제 문자 클래스, 캐릭터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통해서 문자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열을 미리 만들어 갔고요. 이렇게 스트링이라는 변수에다 한번 저장을 해봤습니다. 그럼 스트링에는 이러한 그 문자열이 세 개의 원소를 갖는 문자 벡터로 생성이 됩니다. 그럼 문자 클래스를 이용해서 뭐 특정 문자열을 한번 매칭을 해볼까요? 매칭하기 위한 텍스트 처리 함수로서 이제 그랩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그랩이라는 함수는 그 패턴 인수하고 x 인수에다가 각각 그 문자열의 패턴을 나타내는 정규 표현식과 그 다음에 대상 문자열 벡터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패턴 인수에다가 지금 막 그 말씀드린 그 문자 클래스 형태로 한번 패턴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p, 대문자 p, 소문자 p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두 개의 문자를 집어넣고 x 인수에다가 조금 전에 생성한 문자 벡터를 지정을 한 다음에 value equal true를 지정을 해서 매칭된 결과를 원소의 값으로 출력하도록 명령어를 주게 되면은 이 그래프 함수는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냐면 이 대괄호 안에 있는 두 개의 문자들 각각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대문자 p 또는 소문자 p가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있는지를 찾아갖고 그런 원소가 있으면은 그 원소의 값을 출력을 해두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시면은 대문자 p 또는 소문자 p가 들어가 있는 두 개의 원소를 출력을 해줍니다. 첫 번째 원소에는 요 컴퓨팅의 소문자 p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에는 플랫폼의 대문자 p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문자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의 범위를 이용을 해서 문자 클래스의 그 문자 리스트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자의 범위는 이 대시, 이 대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대괄호 안에다가 0-9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0부터 9까지의 범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0, 1, 2, 3, 4, 5, 6, 7, 8, 9를 매칭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찾아갖고 이렇게 반환을 해줍니다. 세 개의 원소 중에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건 세 번째밖에 없죠. 그래서 세 번째 원소만 출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쓴 거랑 똑같냐 하면은 이렇게 대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과 똑같죠. 2, 3, 4, 5, 6, 7, 8 문자 클래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 숫자, 특수 문자는 각각 매칭되는 그러한 그 문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0, 1, 2, 3, 4, 5, 6, 7, 8, 9가 매칭되는 그러한 그 원소를 찾아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범위를 주나 아니면 전체를 다 내하여라나 이제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문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도 이제 범위로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문자 A부터 대문자 C까지의 패턴을 찾아달라. 이 얘기는 이제 A 또는 B 또는 C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문자열의 위치를 찾아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A 또는 B 또는 C, 대문자 A 또는 B 또는 C가 있는 것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컴퓨팅의 대문자 C가 있죠. 나머지는 지금은 대문자 A, B, C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아마 두 번째 원소가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그 숫자든 문자든 그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 또는 숫자를 모두 매칭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자 클래스에는 알파벳 문자 숫자뿐이 아니라 이 문장 부호 혹은 공백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자, 공백,
공백이나 하면 특수문자, 뭐 문장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저 대괄호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매칭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 대괄호 안에다가 문자 클래스 정의할 때 알파벳 G하고 그 다음에 점, 문장보 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G, 알파벳 G 혹은 이 점을 매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G 또는 점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원소를 찾아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 원소들 아무리 봐도 알파벳 G는 포함이 안 돼 있죠. 근데 점은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점은.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원소가 이거는 출력이 될 겁니다. 실행 결과를 보시면. 예, 그렇죠. 첫 번째 원소의 그 점이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문자열 매칭을 설명을 드릴 때 이 점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의의 문자를 매칭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적으로 이 문자 클래스 내에서는 그러한 그 특수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 클래스 지정된 이 마침표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고 그냥 마침표는 마침표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임의의 문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침표 자체, 마침표가 자체로서 그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매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점 자체를 그냥 매칭을 해갖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문자 클래스 앞에다가 그 삭감 모양의 캐럿 메타문자를 추가하게 되면은 그 매칭을 반대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 클래스에 지정되지 않은 모든 문자들을 매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그 문자 클래스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A부터 G까지, 그 다음 대문자 A부터 대문자 G까지, 그 다음에 공백.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0부터 9까지의 모든 숫자, 그 다음에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전부 다, 그 다음에 공백. 요런 것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다 매칭이 돼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시면은 지금 저희 스트링 문자열 벡터에는 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합니다. 다 숫자 또는 문자 또는 공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원소가 다 추출이 되죠. 그런데 제가 요 앞에다가 그 캐럿 삭감 모양의 기호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삭감 모양의 메타 문자를 캐럿 메타 문자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문자 클래스의 매칭을 반대의 의미로 사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캐럿 뒤에 있는 이것들의 반대의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도 아니고 알파벳 문자도 아니고 공백도 아닌 것을 매칭을 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럼 숫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알파벳 문자도 아니고 공백도 아닌 것은 여기서 뭐가 있냐 하면은 이러한 그 문장 부호들이죠. 콜론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언더스코어라든가 하이픈이라든가 뭐 슬래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면은 저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세 번째 원소. 그 다음에 여기 점도 있네요. 그죠? 점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점도 숫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공백도 아닌 거기 때문에 점도 매칭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원소가 매칭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캐럿도 제가 지난 시간에 문자를 매칭을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텍스트의 첫 부분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건 역시 점과 마찬가지로 이 문자 클래스 내 대괄호 안에서 쓰일 때는 그러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새로운 의미,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매칭을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의미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매칭할 때의 캐럿과 이 문자 클래스의 캐럿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사용할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매칭에 사용할 문자 지폭을 이제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문자 클래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매칭 패턴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텍스트 전체를 위해서 텍스트로부터 이제 모든 알파벳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패턴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문장 부호로 구성된 패턴을 탐색한다거나 뭐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그 패턴을 탐색을 한다거나 뭐 그 밖에 그 대문자만으로 이루어진 혹은 소문자만으로 이루어진 문자를 탐색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빈번히 사용한다 그러면은 어딘가에 미리 정의가 돼 있으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정규 표현식에는 그렇게 사전에 정의된 문자 클래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 정의된 문자 클래스인데요. 대괄호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러한 그 약속된 표현을 써갖고 사전 정의된 문자 클래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형식은 다 비슷합니다. 콜론 다음에 그 어떤 의미를 갖는 표현이 들어가고요. 또 콜론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전체는 문자 클래스를 만드는 대괄호를 감싸갖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igit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digit이란 것이 숫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하이픈을 이용해서 0-9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결과를 반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로어를 쓰게 되면 이건 알파벳 소문자를 매칭을 하고요. 어퍼는 알파벳 대문자. 그 다음 알파라고 쓰면은 이거는 소문자와 대문자를 모두 포함한 알파벳 문자를 매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엘럼은 알파벳 문자와 숫자. 그래서 이건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알파와 디짓을 합친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펑트라고 쓰게 되면 이건 문장 부호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 블랭크하고 스페이스는 모두 이제 그 공백을 의미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페이스가 범위가 좀 더 큰 그러한 공백을 표현을 할 때, 매칭을 할 때 사용하는 문자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하고 그래프는 이 엘럼, 그러니까 이 알파벳과 숫자, 그 다음에 펑트, 이 문장 부호, 그 다음에 스페이스 이런 것들의 조합을 나타내는 문자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이 세 개의 조합, 엘럼과 펑트, 스페이스를 매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는 그 중에 스페이스만 빼고 엘럼과 펑트만을 매칭하는 그러한 문자 클래스로 사용이 되죠. 그렇게 사전에 정의된 문자 클래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일일이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저러한 패턴을 갖는 문자를 우리가 추출을 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전적인 문자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는요, 문자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대괄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대괄호를 하나 더 붙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우리가 문자 클래스를 쓰려 그러면은 바깥에다가 대괄호를 하나 더 붙여갖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스트링이라는 변수에다가 새로운 문자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스트링하는 변수를 한번 내용물을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만든 이러한 그 문자 벡터가 들어가 있겠죠. 이거를 한번 이번에는 텍스트 처리 함수 gSub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grab이라는 함수는 그 특정 문자의 패턴을 만족하는 그 원소의 인덱스 또는 값을 반환을 했는데요. 이 gsub라는 함수는 그런 특정 패턴을 만족하는 원소 또는 원소를 찾아갖고 그 위치에 다른 값으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모든 문자열을 새로운 문자열을 대체할 때 이 gsub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여긴 세 개의 인수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패턴이라는 인수를 받고 두 번째 인수로 리플레이스먼트, 세 번째 인수로 x라는 인수를 받는데요. 패턴이라는 인수에는 찾고자 하는 문자열을 지정하고 리플레이스먼트 인수에는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문자열을 지정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인수 x에는 대상이 되는 전체 텍스트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패턴에다가 우리가 아까 배운 사전 정의된 문자 클래스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알파라는 게 있었죠. 알파의 문자를 나타내는 알파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알파, 그러니까 알파벳 문자, 알파벳 문자인 그런 패턴을 찾으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뭘로 대체를 하냐면
그것을 뭘로 대체를 할 거냐면은 뭘로 한번 대체해 볼까요? 그 삭제를 해볼까요? 삭제하려 그러면 이렇게 공백 없이 코테이션 마크를 주면 되죠. 그런 다음에 대상 문자 벡터는 스트링.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텍스트로부터 모든 알파의 문자를 삭제하는 이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 알파의 문자를 다 빼고 특수 문자, 문장 부호, 그 다음에 숫자만을 남겨놓고 다 삭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요. 그 사전정의된 문자 클래스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 대괄호 안에 지금 있는 것을 각각 매칭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콜론 또는 A 또는 L 또는 P 또는 H 또는 A 또는 콜론을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전혀 다른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거기 있는 알파벳 중에 저기에 매칭되는 것만 이렇게 매칭을 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정의된 문자 클래스 쓸 때는 반드시 여기 대괄호 2개가 저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사전적인 문자 클래스 아까 본 것들 몇 개를 조금 더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알파 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넘.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 또는 숫자. 문자 또는 숫자를 매칭을 할 때 엘럼을 쓸 수 있죠. 문자 또는 숫자를 매칭을 해서 그거를 뭘로 바꿀 거냐면 에스터리스크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기에서 알파의 문자 또는 숫자인 부분이 다 저 에스터리스크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걸 해볼까? 이번엔 문장 부호를 한번 바꿔볼까요? 문장 부호 펑트 punct 모든 문장 부호를 또 에스터리스크로 바꿔달라. 그러면 저 스트링 문자열에서 문장 부호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에스터리스크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숫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스트링 문자 벡터에 숫자도 한번 바꿔볼게요. digit이라는 사전적인 문자 클래스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저 스트링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에서 숫자 부분이 다 저렇게 에스터리스크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공백도 한번 바꿔볼게요. 공백 블랭크를 우리가 에스터리스크로 한번 모두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블랭크 부분이 다 저 에스터리스크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사전적인 문자 클래스에서도 아까 보셨던 캐럿을 사용을 하게 되면 0 매칭을 하게 됩니다. 0 매칭을 하게 돼요. 조금 전에 했던 요 블랭크에서 블랭크가 아닌 부분을 우리가 매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부분이 지금 사전적인 문자 클래스잖아요. 그 앞에다가 요 캐럿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블랭크가 아닌 부분이 매칭이 됩니다. 이번에는 언더스코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블랭크가 아닌 부분이 이런 식으로 언더스코어로 바뀌죠. 그러니까 공백인 부분만 지금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저 밑줄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 문자 클래스는 우리가 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니까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전적인 문자 클래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패턴을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문자 클래스에 새로운 문자를 추가함으로써 정규 표현식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문장 부호하고 숫자를 매칭을 하고 싶다. 문장 부호와 숫자를 동시에 매칭하는 건 아까 사전적인 문자 클래스에 없었죠. 문자와 숫자는 동시에 매칭할 수 있는 게 엘럼이라는 게 있었지만 문장 부호와 숫자는 동시에 매칭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은 문장 부호를 매칭하는 이 펑트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뭐 숫자를 또 이렇게 매칭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공백까지 한번 매칭을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펑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사전적인 문자 클래스고 나머지 0부터 9까지의 숫자와 그 다음에 이 공백은 제가 직접 적어놓은 문자 클래스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칭되는 것들을 다 삭제해 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명령을 줄 수가 있죠. 그럼 문장 부호, 숫자, 그 다음에 공백들이 전부 다 삭제가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 붙어있는 하나의 그 문자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 문자 클래스는 이제 반복해서 얼마든지 그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반복하여 출현하는 패턴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여기서 T로 시작해서 T로 끝나면서 그 안에 3개의 알파벳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를 탐색하고 싶다. 요거를 한번 탐색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은 소문자 T로 시작해서 소문자 T로 끝나고 그 안에 알파벳 3개가 있는 경우 요거를 한번 탐색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T로 시작을 하고요. T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자 클래스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T 다음에 알파 하나가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게 3개 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래서 2개, 3개 이렇게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끝에 T로 끝나는 이거를 찾아갖고 내가 별로 에스테리스크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T로 시작을 해서 T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알파가 3개 있는 그러니까 임의의 문자가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T로 끝나는 이러한 패턴을 찾아갖고 에스테리스크로 대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목표로 했던 이 트윗이라는 단어가 지금 에스테리스크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문자 클래스를 이용해서 정규 표현식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